네, 이 밖에도 지금 현재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서 궁금한 것들이 많은데요. 오랜만에 그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 연결해서 또 추가적인 자세한 설명을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이미 말씀을 좀 나눴지만 그 대전 IEM 국제학회 집단 감염 역시 이건 뭐 산밀 조건에서 집단 생활을 했던 것이 큰 패착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고요. 어떤 아이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하고 또 교회하고도 연관이 돼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활을 했었고, 또한 이제 마스크를 가끔 뭐 착용 안 했다는 얘기를 들려서요. 네. 그런 공간에서 아주 집단 발병이 일어나면 이렇게 대규모 발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입니다. 네. 지금 최근 집단 감염 사례의 그 상당수가 유독 종교 시설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좀 독특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이제 그 종교시설 특히 이제 교회 중심으로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워낙에 우리나라 교회들이 모이는 것 자체에 대한 상당한 이제 뭐라 그럴까요? 집착이라고 표현하면 집착이고 아니면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측면들이 있어서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자주 모이고 또한 그런 모임들 통해서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소모임이라든지 이런 2차적인 모임들 통해서 전파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일단 앞으로도 계속 종교 집단 내에서의 발병을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은 이제 종교계가 먼저 스스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교수님, 이런 시설에 대한 관리를 놓고 방역 당국도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요. 고민도 많고 어려움도 많이 느낄 것 같은데 특히 좀 어떤 부분을 더 좀 철저히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이런 말씀도 있을까요? 사실 이제 이번에 제대로 이제 관리가 안 됐던 측면들이 이게 비인가 학교에서 교육부의 관리 대상도 아니고 또한 이제 아예 종교시설이어서 교회였으면 또 이제 구청이나 이런 데서 관리를 했을 텐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각지대에 있었던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은 딸을 뭐 어떤 제보에 의해서 움직이거나 아니면 뭐 먼저 사전에 좀 찾아가는 그런 행정이 아니면 아예 찾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일단 이제 이런 부분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지자체들이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이런 데를 운영하는 분들도 사실 그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이제 그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큰 피해를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사전에 좀 준비를 먼저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교수님, 그 최근에 또 하나 큰 화제가 됐던 아니면 우려를 낳았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반려묘, 그러니까 고양이한테서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나왔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요. 사람들이 좀 많이 우려하면서 그러면 이게 코로나19의 감염 경로로 동물도 이게 포함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나오고 있어요.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일단은 반려동물에서의 감염 사례는 사실 외국에서도 아주 많이 보고가 됐고요. 네. 또한 이제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도 감염이 된 사례들도 아마 기억하실 거고요. 네. 또한 이제 덴마크 같은 경우는 밍크가 집단 감염되면서 사실 우려를 낳은 적도 사실 있어서 사람에서 동물로의 감염은 꽤 빈번하게 일어난다 이렇게 좀 알려져 있고요. 네. 근데 다만 이제 동물에서 동물까지도 이제 어느 정도 보고는 되는데 이제 동물에서 사람으로 실제로 오는지는 좀 가능성이 많이 낮다. 그래서 이제 의심이 되는 사례 밍크가 사례에서는 좀 노동자들한테 옮긴 게 아니냐 의심되는 사례가 있긴 있었지만 이런 예. 반려동물이 감염이 되는데 반려동물 때문에 사람이 감염된 사례는 극히 보고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일단은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반려동물 감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를 해야 되고요. 혹시 사람에게 전파 가능한 형태의 그런 변이가 일어나는지 이런 부분들도 계속 연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네요. 일단은 현재까지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 예. 만약에 동물들이 감염되면 그 증상은 사람이 감염됐을 때 증상하고 마찬가지일까요? 비슷할까요? 이제 동물들 같은 경우에 이제 표현을 잘 못하는 측면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초기에 이제 식욕이 좀 떨어지는 형태를 보인다든지, 시금시금 앓는다든지 이런 양상, 일부 동물들은 이제 호흡기 증상 비슷하게 콧물이 흐른다든지 이런 증상으로 나타난다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이제 확진자하고 접촉력이 있어야 또 감염이 가능한 거니까 이런 접촉력이 있으면서 이제 갑자기 이제 이런 그 음식 섭취가 줄어든다거나 이런 부분 일단 좀 의심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지금 원래 며칠 전까지는 하루 1,000명 넘게 확진자가 발생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그 확진자 추이가 완만하게 분명히 좀 하향세로 돌아선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난 연말부터 이어져 온 그 3차 대유행 이제는 좀 소멸 단계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은 너무 좀 성급할까요?
예, 소멸단계로 보기엔 상당히 어렵고요. 예. 사실 지금 300명대, 400명대 환자 발생을 하는데 저희가 기억하시지만 10월, 11월에 300명, 400명이면 전 국민이 공포를 느끼던 수준이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리고 지금이 겨울이 계속되고 날씨가 춥고 실내 활동이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언제든 이제 저희가 느슨해지면 언제든 또 확진자 숫자 갑자기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뭐 설 연휴까지 그 이후까지 겨울이 끝날 때까지는 훨씬 더 조심스럽게 시간을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화된 거리두기 그 단계는 조금 낮춰도 되지 않나 이런 의견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전례들을 다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10월 달에 이제 확진자 100명대인데 1단계로 낮추고 나서 1000명까지 올라간 한 달 정도밖에 안 걸렸거든요. 네. 한 달 반 정도 걸려서 올라가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서 뭐 단계를 완화한 거 뭐 논의할 수는 있겠지만 단계 완화 자체가 지금 너무 피로도가 높은 상황에서 단계 완화가 되면 일상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단계 완화는 완만하게 하지 않은 이상에서는 잘못된 시그널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4차나 5차 유행을 언제든 볼 수 있는 상황이 될 거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하면서 완만하게 완화시키는 전략을 가져가야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계 완화 자체는 대단히 좀 신중하더라도 아니면 혹시 좀 세부적인 그 조치 규정 그 지침에서라도요. 이를테면 지금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좀 풀어달라 아니면은 밤 9시 이후 영업 금지 조치는 조금 좀 완화해달라 이런 요구들은 좀 있는데 교수님 보실 때 그래도 이 정도는 완화해도 될 만한 부분이 없진 않다 하는 부분도 좀 있으실까요? 일단 지금 그 유행상 완화하는데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하고 9시 이후에 영업 중지가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이제 전문가들이 다 보고는 있거든요. 네네 그 지침들이. 그래서 네. 다만 이제 영업장들, 자영업자들 운영과 관련해서는 좀 열어줄 측면이 있는데 다만 단순히 그냥 열어주게 되면 예전으로 돌아가는 상황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영업하시는 분들이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하고 그거를 준수하는 데부터 차근차근 열어가는 방식이 더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교수님 그 질문 하나만 좀 드릴게요. 청취자 해피라디오님이 질문 주셨는데 코로나19가 처음에는 박쥐에서 사람으로 전파됐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반려동물에서 인간으로 전파되는 것은 그렇게 가능성이 낮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이건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일단 종간 전파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동물 같은 포유류 들이어도 포유류에서 포유로 넘어가려면 바이러스의 변이가 계속 일어나서 그 포유류에 맞는 그런 이제 폐에 침범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변이들이 일어나야 되는데요. 네. 그런 변이가 일어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네. 언제든 그런 변이가 일어날 수는 있고 전파가 가능하긴 하지만 현재까지는 그런 변이는 아직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네, 가능성이 대단히 낮은 상태이긴 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